The opposite for courage is not cowardice. It is conformity. Even a dead fish can go with the flow. 용기의 반대는 비겁함이 아니라 순응이다. 심지어 죽은 물고기도 흐름에 따라갈 수 있다. 오늘의 명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시작하는 the opposite for courage. 바로 이것이 is라는 비동사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주어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 의아한 것은 이 문장이 끝나는 것 같다가 콤마와 함께 뒤에 다시 한번 어떤 문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먼저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두 완결된 문장이 아무런 접속사 없이 콤마만 가지고 나란히 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잘못 쓴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규칙에서 벗어나지만 어떠한 명언이나 사회적 메시지나 즉 우리가 구어, 말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접속사를 하나 집어넣어서 글처럼 얘기를 한다기보다 여기서 마치 숨을 한번 쉬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앞서 나온 문장을 하고 숨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뱉음으로써 마치 말을 하듯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와 동사를 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란 비동사 앞에 나온 바로 이 부분이 있죠. The opposite for courage. 이것이 주어이고요. 그러면 콤마 바로 다음에 나온 이 문장에서는 is라는 비동사 앞에 나온 it. 이것이 바로 또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 내에서도 단어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The opposite.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대란 뜻이죠. 뭐 반대의 것 앞에 the가 나와 있으니까 이 opposite은 이제 명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for courage란 말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courage가 용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for courage라고 하면은 물론 기본적 의미는 용기를 위하여, 용기를 위해 이런 말이 됩니다만 앞에 나와 있는 말과 연계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용기를 위한 반대, 이렇게 물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은요, 용기의 반대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opposite for courage. 이것을 용기의 반대는 이라는 말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is, 이 비동사로 인해 뭐뭐뭐이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고요. 이어서 not이 나오죠? 그러면 뭐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바로 cowardice입니다. 자, cowardice는 비겁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 전체, 이 문장 하나를 한번 해석해보면 the opposite for courage, 용기의 반대는 is not, 무엇이 아니다. cowardice, 비겁함. 용기의 반대는 비겁함이 아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쉰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어집니다. it, 이 it은요, 바로 앞서 나왔던 the opposite for courage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즉, 용기의 반대는 사실 무엇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뒤에 비동사가 나와 있으니 뭐뭐뭐이다. 그리고 conformity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conformity는 무엇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거기에 복종이라고 하면 조금 어감이 센 것 같고 순응하는 것, 이런 것을 보통 conform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it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용기의 반대는 이라는 말이라고 보신다면 용기의 반대는 바로 순응이다 라는 말이 드는 거죠. 용기의 반대는 비겁함이 아니다. 그것은 순응이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문장이 굉장히 재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먼저 a dead fish, 어떤 한 죽은 물고기라는 이 단어가 바로 주어고요. can go, 이 부분이 바로 동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시면 어떤 한 죽은 물고기는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기괴한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표현을 하나 아셔야 됩니다. 바로 go with the flow 라는 말입니다. 자, go with the flow를 굳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흐름을 따라가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어민들이 실제로 생활에서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야, 이거 이번에 맡은 과제가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뭐 해봐야 할까?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Hey, just go with the flow. 그러면 흐름에 맡겨. 그냥 봐서 괜찮은 방향으로 가면서 결정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체 주어 동사까지 다 합쳐서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느낌이 오세요? 바로 어떤 한 죽은 물고기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even 이라는 단어는 심지어라는 부사입니다. 그러면 심지어 이런 일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약간 비꼬듯이 얘기한 것처럼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심지어 죽은 물고기라도 흐름을 따라갈 수는 있다. 자, 이게 굉장한 언어 유희입니다, 사실. 자, 왜냐하면 이 flow란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water flow, 그러면 물의 흐름이란 뜻이 있어요. 즉, 물고기가 보통은 물이 흘러가는 거를 따라가죠. 그래서 죽은 물고기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듯이 우리 인간도 그냥 시류대로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었던 문장들과 이 문장을 합쳐서 번역을 하면 용기의 반대는 비겁함이 아니라 순응이다. 심지어 죽은 물고기라도 흐름에 따라갈 수 있다. 인간도 그냥 흐름에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conformity이고 그것은 바로 용기의 반대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언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언어 유희를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 짐 하이타워이라는 이 말을 하신 분이 미국 텍사스주 농무부 장관을 하셨는데 단순히 정치인이셨던 것뿐만이 아니고 칼럼니스트까지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역시 글 쓰시는 분이었구나. 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뭐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말고 후회할 거면 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어차피 우리 모두 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순간에는 우리가 용기라는 것을 내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용기를 낼 때 이 용기란 개념을 잘 잡아야 될 텐데 용기란 무엇인가? 바로 순응하지 않는 것이다. 겁을 좀 내는 것은 괜찮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런 메시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